오늘 지혜의 안내서에서는 노후에 딱 좋은 취미 활동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라고 하면 주로 연금 같은 재정적인 부분만 신경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준비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시간은 넘쳐나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사회와 단절된 듯한 느낌. 이게 바로 끔찍하게 외로운 노후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건강 관리는 물론이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취미 활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돈은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도 건강에도 좋은 다양한 취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퇴 후의 현실을 살펴보고 내향성, 외향성 성격 그리고 모든 성격 유형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취미 활동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은퇴 후의 현실. 은퇴는 많은 분들에게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를 경험해보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현실에 직면하게 되죠. 첫 번째로 겪는 어려움은 바로 시간 관리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던 때와는 달리 갑자기 주어진 많은 자유 시간에 당황하게 됩니다. 한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출근을 안 해서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지긋지긋해졌고 자괴감까지 들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은퇴를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할 일의 유무입니다.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일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 대우와 관계의 변화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나 역할이 사라지면서 사회적 관계에서도 변화를 겪게 됩니다. 1년만 지나면 그냥 동네 아저씨가 돼요. 집에서는 식충이 소리를 듣기도 하죠. 라는 한 은퇴자의 말처럼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전업주부로 지내신 분들은 자녀의 독립 후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를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자녀 양육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던 분들은 자녀가 독립하고 나면 극심한 상실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자녀 양육이라는 공동 목표가 사라지면서 부부관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남편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어색하더라고요. 대화 주제도 없고. 그런데 집안일은 끊임없이 이어지니 몸과 마음이 더 지치더라고요. 이러한 어려움들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성격에 따른 취미 개발하기. 내향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얻고 내적 세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외향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에너지를 얻고 외부 세계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자신의 성향에 맞는 취미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2-1. 내향적 성격 유형에 적합한 취미. 첫째, 텃밭 가꾸기 조경. 텃밭 가꾸기와 조경은 자연과 교감하며 식물을 키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취미입니다. 식물의 성장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인내심과 책임감을 기를 수 있으며 수확의 기쁨도 누릴 수 있죠. 또한 신선한 채소를 직접 재배할 수 있어 건강에도 좋습니다. 시작하려면 작은 화분이나 텃밭 공간을 마련하고 계절에 맞는 씨앗이나 모종을 준비하세요. 네이버 검색, 유튜브 영상,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68세 이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상추 한 포기 키우는 것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조금씩 경험이 쌓이다 보니 이제는 다양한 채소를 키울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는 직접 기른 채소로 가족과 작은 파티를 했는데 모두들 맛있다고 해서 정말 뿌듯했어요. 식물을 돌보는 동안에는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어서 좋아요. 둘째, 도자기 만들기. 도자기 만들기는 손으로 직접 만드는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고 집중력과 섬세함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완성된 작품을 사용하거나 선물할 수 있어 성취감도 느낄 수 있죠. 지역 문화센터나 도예 학원에서 기초 과정을 배울 수 있고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도 기본적인 기술을 익힐 수 있습니다. 72세 박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배운 지 1년 정도 지나니까 제법 쓸만한 그릇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는 도예 학원생들과 함께 플리마켓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구매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동이었어요. 도자기를 만드는 동안에는 모든 고민을 잊을 수 있어서 좋아요. 셋째, 음악 감상. 음악 감상은 스트레스 해소와 감정 조절에 도움이 되며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데도 좋습니다. 또한 좋아하는 음악을 발견하고 수집하는 재미도 있죠. 시작하려면 좋은 음질의 이어폰이나 스피커를 준비하세요. 멜론, 유튜브 뮤직 등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 감상 모임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면 더 깊이 있는 감상이 가능합니다. 67세 최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악을 듣는 동안에는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어서 좋아요. 요즘은 재즈에 도전하고 있는데 즉흥적인 연주를 들으면서 마음의 여유를 느껴요. 넷째, 미술관 관람. 미술관 관람은 시각적 감성을 키우고 창의성을 자극하며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 넓힐 수 있습니다. 또한 조용히 작품을 감상하며 사색의 시간을 가질 수 있죠. 시작하려면 지역의 미술관이나 갤러리 정보를 찾아보세요. 많은 미술관에서 무료 도슨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도와줍니다. 69세 정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현대 미술이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꾸준히 전시회를 다니다 보니 점점 작품의 의미가 보이더라고요. 미술관에 있는 동안에는 모든 일상의 번잡함을 잊을 수 있어서 좋아요. 다섯째, 사진 찍기. 사진 찍기는 일상의 소소한 순간부터 특별한 이벤트까지 다양한 순간을 담을 수 있죠. 관찰력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으며 추억을 보존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시작하려면 스마트폰 카메라로도 충분합니다. 점차 실력이 늘면 DSLR이나 미러리스 카메라를 구입할 수 있어요. 지역 사진 동호회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면 다양한 팁과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66세 김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진을 찍는 동안에는 주변의 아름다움에 집중하게 되어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어요. 요즘은 야경 사진에 도전하고 있는데 밤의 불빛을 담으면서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고 있어요. 여섯째, 독서. 독서는 지식을 넓히고 상상력을 키우며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다양한 주제와 장르를 통해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죠. 독서를 시작하려면 먼저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책을 선택하세요. 지역 도서관이나 서점을 방문하거나 전자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72세 김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책 한 권 읽는 것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꾸준히 읽다 보니 점점 재미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손주에게 책을 추천해 줬는데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어요. 요즘은 역사책에 도전하고 있는데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는 재미가 쏠쏠해요. 2-2. 외향적 성격 유형에 적합한 취미. 첫째, 합창단 활동. 합창단 활동은 협력과 소통이 중요한 활동인 만큼 사회적 관계를 넓히고 팀워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노래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죠. 시작하려면 지역 구청, 시청, 교회 또는 합창단 모집 공고를 찾아보세요. 초보자도 참여할 수 있는 단체가 많으며 정기적인 연습을 통해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65세 이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매해 합창단 공연을 하는데 가족들과 관객들의 박수를 받으니 정말 뿌듯해요.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매주 연습하는 시간이 기다려질 정도로 즐겁습니다. 둘째, 봉사활동 및 재능기부. 봉사활동과 재능기부는 자신의 시간과 능력을 활용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보람 있는 취미입니다.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시작하려면 지역 복지관이나 비영리 단체의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악기 연주, 요리, 교육 등 자신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도 좋습니다. 60세 박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색소폰을 배우는 분들과 함께 요양원에서 음악 공연 봉사를 하게 되었어요. 어르신들이 제 연주를 들으며 웃으실 때마다 정말 뿌듯합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제 삶도 더 풍요로워졌어요. 셋째, 동호회 활동.
동호회 활동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관계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며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대화와 경험은 큰 즐거움을 줍니다. 시작하려면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관심 있는 분야의 동호회를 찾아보세요. 68세 김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호회에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니 금방 친해졌어요. 동호회 친구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다양한 경험을 쌓게 되었죠. 동호회 모임이 제 일상에 활력을 주고 있어요. 넷째, 탁구, 배드민턴 등 함께하는 운동. 탁구와 배드민턴 같은 스포츠는 신체 활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취미입니다. 상대방과 경기를 하며 경쟁의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운동 후에는 성취감도 얻을 수 있죠. 시작하려면 가까운 체육관이나 스포츠 센터에서 강습이나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66세 최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땀 흘리며 웃고 떠드는 시간이 정말 즐겁습니다. 요즘은 주말마다 배드민턴 모임에 나가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있어요. 2-3. 모든 성격 유형이 즐길 수 있는 취미. 첫째, 악기 연주. 하모니카, 색소폰, 드럼, 피아노 등. 악기 연주는 음악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으며 집중력과 인내심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연주 실력이 늘어감에 따라 성취감도 느낄 수 있죠. 또한 뇌 건강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노년기의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치매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맞는 악기를 선택하세요. 지역 음악학원이나 문화센터에서 기초 강좌를 들을 수 있고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68세 김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피아노 건반 위치도 헷갈렸어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니 점점 실력이 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가족들 앞에서 작은 연주회를 했는데 모두가 좋아해 주어서 정말 뿌듯했어요. 둘째, 산책, 등산, 자전거 타기, 수영 등 운동하기.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와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되며 체력 향상과 함께 자신감도 높일 수 있습니다.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작하려면 먼저 자신의 체력과 흥미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세요. 68세 이 씨는 수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관절이 좋지 않아서 걷기나 달리기가 힘들었는데 의사 선생님 추천으로 수영을 시작했어요. 수영을 하면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고 운동 후에는 잠도 잘 오더라고요. 요즘은 일주일에 3번씩 수영장에 가는데 그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셋째, 여행. 여행은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시작하려면 먼저 가고 싶은 여행지를 선택하고 간단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국내 여행부터 시작해 점차 해외로 범위를 넓혀갈 수 있습니다. 여행 블로그나 가이드북을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65세 김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일이 바빠서 여행을 거의 못 갔어요. 그게 정말 후회가 되더라고요. 퇴직하고 나서야 비로소 여행의 즐거움을 알게 됐죠. 처음에는 혼자 여행 가는 게 두려웠지만 조금씩 도전하다 보니 이제는 해외여행도 혼자 다녀올 수 있게 되었어요. 가끔은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가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또 다른 재미가 있어요. 여행을 계획할 때마다 마음이 설렙니다. 넷째, 외국어 학습. 외국어 학습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습니다. 시작하려면 먼저 자신의 수준에 맞는 학습 자료를 선택하세요. 유튜브 강의, 어학 앱, 회화 학원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꾸준히 조금씩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0세 박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것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매일 10분씩이라도 꾸준히 공부하다 보니 점점 실력이 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길을 알려줬는데 제 설명을 알아들어서 정말 뿌듯했어요. 외국어를 배우는 동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아 좋아요. 다섯째, 요리 배우기. 요리는 창의성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실용적인 취미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며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시작하려면 간단한 레시피부터 도전해 보세요.
요리 유튜브 채널이나 요리책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지역 문화센터에서 요리 강좌를 수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2세 최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라면 끓이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도전하다 보니 이제는 제법 그럴듯한 요리를 할 수 있게 되었죠. 얼마 전에는 손주들이 제가 만든 김치찌개를 맛있다고 해줘서 정말 뿌듯했어요. 여섯째, 집안일 함께하기. 집안일을 취미로 삼으면 실용적이면서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은 정신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며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협동심도 기를 수 있습니다. 시작하려면 가족들과 함께 각자의 역할을 정해보세요. 67세 정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집안일이 귀찮고 힘들기만 했어요. 하지만 가족들과 함께하기 시작하면서 즐거운 시간이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가족들과 옷장을 정리했는데 오래된 사진을 보며 추억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요즘은 친환경 청소 방법에 관심이 생겨서 천연 세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은퇴 후의 현실과 다양한 취미 활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시기를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황금기로 만드세요.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목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 나이는 결코 장벽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추천하고 싶은 취미나 활동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조언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